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강체 공간운동이라고 하는 실험 장비를 한번 구성을 해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직접 한번 측정들을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에 실험 장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이것처럼 이렇게 트랙이 있어요. 이 트랙은 지금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좀 전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경사면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는 원형 궤도가 있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여기에 트랙이 있고, 그리고 여기를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산바리와 지지대가 있어요. 그 산바리와 지지대는 다음과 같은 이렇게 모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를 돌려서, 여기 나사를 이렇게 돌려서 여기에 수평을 이렇게 조절을 해놓고 쓰면 돼요. 여기 산바리와 지지대.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여기에는 트랙이라고 하는 거를 고정을 시켜야 돼요.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직각 클램프라고 하는 거하고 지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각 클램프라고 하는 자체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돼요. 높이를 적절히 조절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지대가 지금 어디 갔나 없네요. 여기 있는 지지대가 없으면은 그냥 볼펜으로 할게요. 여기를 이렇게 지지대로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요.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를 이렇게 올려놓거나, 또는 여기 지지대가 있으면은 이 지지대에 이쪽에 이렇게 나사가 있잖아요. 나사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꽂아서 직각 클램프로 물려서 고정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쪽 구조를 이렇게 봐봐요. 바로 이렇게 우리는 트랙을 지지대에 이렇게 고정을 시켰어요. 고정을 시킬 수 있는 장비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리는 실험을 어떤 걸로 할 거냐면 여기는 쇠구슬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쇠구슬이 있는데 크기가 다른 쇠구슬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는 여기 보면은 좀 더 큰 게 있고, 이렇게 작은 게 있고, 이렇게 쇠구슬 두 종류를 이용해서 이렇게 실험을 할 거예요. 여기를 제가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와서 이제 어떤 걸 측정을 해야 되는 거냐면, 줄자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여기 원형 궤도에 반지름도 측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름을 재서 반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것도 측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는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공은 여기서 쭉 굴러 내려와서 한 바퀴 원형 궤도로 도운 다음에 여기를 테이블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테이블까지의 높이도 측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공이 출발하는 위치도 측정을 해야 돼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줄자가 있어요. 줄자는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줄자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또 하나가 있는데 버녀 캘리퍼스가 있어요. 이 버녀 캘리퍼스는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쇠구슬에 이렇게 반지름을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를 지름을 측정을 해서 반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바로 이걸 위해서, 바로 이 측정을 위해서 여기에 보면은 버녀 캘리퍼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길이를 잴 수 있는 도구 줄자와 버녀 캘리퍼스를 이용을 해서 길이를 이렇게 측정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 보면은 전자저울이 있어요. 전자저울은 쇠구슬의 질량을 재야 돼요. 쇠구슬의 질량을 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전자저울을 갖다 놨어요. 전자저울은 아래쪽에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어서 아래쪽에 나사가 있어요. 나사로 된 다리가 있어요. 그 받침대가 있어요. 여기를 돌려서 수평을 맞춰놓고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꾹 여기 보면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제일 왼쪽에 있는데, 왼쪽을 누르면 뭐가 바뀔까요? 맞아요. 여기가 0점 조절을 해놓고 써야 돼요. 0점 조절을 맞춰놓은 다음에, 지금 제가 들기만 하더라도 값 자체가 막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평면 위에 그대로 고정을 시켜놓고 0점을 눌러서 여기가 제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물체의 질량을 측정을 해야 돼요. 바로 그래서 쇠구슬의 질량 같은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전자저울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먹지하고 종이가 있어요. 먹지하고 종이는 그냥 여러분들이 A4 용지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돼요. 왜냐면 쇠구슬이 조금 있다가 바닥면으로 떨어질 건데 도대체 수평 도달 거리가 얼마나 되니 하는 거를 줄자를 이용해서 측정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A4 용지,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처럼 이렇게 먹지가 있어요. 먹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물체가 떨어지는 위치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여기 종이에는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 먹지가 있어요. 먹지를 놓을 때는 까만 색깔을 종이면 위쪽으로 이렇게 겹쳐놔야 돼요.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놓고 나서 만약에 여기다가 공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공을 떨어뜨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쪽에서는
여러분들 쪽에서는 지금 여기 바닥면이라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먹지를 통해서 여기에 이렇게 점이 마킹되게 돼 있어요. 점 찍힌 거 보이죠? 우리는 여기까지 거리를 줄자로 잴 거예요. 수평 거리를 바로 이런 식으로 쓸 때를 위해서 바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 먹지하고 종이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수직추가 있어요. 수직추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여기처럼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건 뭐냐면 조금 있다가 요 끝단하고 바닥면으로 이렇게 길이를 재야 돼요. 바닥면으로 높이도 재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공이 마킹되어 있는 여기에 이것처럼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는 데까지의 거리도 재야 돼요. 그러면 정확히 어디서부터 거리를 재야 되나 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띄워놓고 나서,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수평도달의 거리를 재기 위해서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직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아마 머릿속으로 실험 구조가 대강 어떻게 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아마 상상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세부 실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실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실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우리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장비를 제가 이쪽에다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놨는데 여러분들 어떤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구를 출발시킬 때 손으로 밀거나 굴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조금 있다가 여기 실험을 할 때 잠깐 여기 받침대가 있어서 자꾸 발에 걸려서 이쪽으로 치울게요. 이렇게 치워놓고 구를 출발을 시킬 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거를 손으로 밀거나 또는 여기를 앞으로 굴리거나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대로 손으로 잡고 있다가 손만 떼야 돼요. 손만 떼면은 얘가 이쪽을 이렇게 통과해서 밖으로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탈하게 돼 있어요. 바로 그 뜻이에요. 손으로 밀거나 굴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형 트랙 꼭대기,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원형 트랙의 임의의 점이 사실은 원형 트랙의 꼭대기 T점을 간신히 접촉하며 스치듯이 통과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야 돼요. 여기를 반복 실험을 해서 찾아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무 데서나 공을 이렇게 굴려서 이쪽으로 통과를 해서 나가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위치를 조절을 해서 요 끝점 T점이 여기에요. T점이 지금 여기에요. 그러니까 공이 여기를 쌩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요 점을 간신히 공이 내려와서 여기를 간신히 스치듯이 지나가게 되는 그 위치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위치를 찾아야 될까요? 공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때 중력 방향하고 그리고 또 하나 구심력 방향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한 쇠구슬 자체가 여기를 스치듯이 통과할 때 요 점을 스치듯이 통과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구심력과 그리고 또 하나 중력이 갖게 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이쪽에 끝단에 운동 에너지로 다 바꿀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반드시 스치듯이 통과하는 위치를 반복적으로 찾아내야 돼요. 그럼 좀 이따 어떻게 찾는지는 조금 이따 한번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구가 빠른 속도로 내려가요. 상당히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에 맞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여기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학생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공이 쌩 하고 내려와서 얼굴에 가서 팡 하고 맞는 수가 생겨요. 그거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보면은 공을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시키면은 상당히 빨리 튀어나가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험을 할 때 제발 부탁인데 이쪽에서 여기에 공이 날아오는 방향을 눈으로 얼굴 쪽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포수가 공 잡듯이 딱 잡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 잡으면은 그대로 얼굴에 가서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점을 조심을 하라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이 사고가 안 일어날 것 같은가요? 진짜로 이 앞에서 이렇게 공을 잡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정말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조심하라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주의사항을 잘 이해를 했고,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죠. 실험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두 가지가 있냐면 하나는 여기 보면은 여기 테이블하고 여기 트랙의 끝단이 서로 지금은 수평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테이블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수평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실험을 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비교해 보면 금방 알아요. 또 하나는 얘가 이렇게 들려 있을 때 여기 보면은 각도 세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세타를 변화시키면서 똑같은 실험을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거겠죠. 처음에 이렇게
수평으로 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고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각도를 바꾸면서 각도를 조금씩 이렇게 바꾸면서 실험을 한두 번 정도만 더 수행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실험은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기준이 되는 수평으로 놨을 때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죠. 그러면 여기가 수평일 때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틀의 끝점이 테이블과 수평을 유지하도록 설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의 끝점이 지표면과 여기 테이블과 수평이 되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걸 측정을 해놓으면 되는 거냐면 수직거리 Y0와 그리고 또 하나 원형 트랙의 반지름 R을 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거리 Y0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바로 요 끝단부터 여기 원형 트랙의 끝단부터 바닥면까지예요. 바닥면까지 그 높이를 재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높이는 어떤 거로 재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줄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재면 돼요. 여기에 줄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재면 돼요. 그죠? 이렇게 재면은 여기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끝나는 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직치를 이용해서 바닥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띄워놔서 그러면 요 끝단에다가 이렇게 바닥에다가 보드마커 같은 것들로 점을 찍어놔요. 이렇게 찍어놔요. 이따가 수평거리 잴 걸 대비를 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높이를 줄자를 이용해서 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원형 트랙의 반지름 R을 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원형 트랙의 반지름 여기를 이렇게 재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제가 아까 재봤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상 높이는 여기가 76cm 정도 돼요. 그리고 원형 트랙은 21cm 정도 돼요. 여기는 76cm, 여기는 21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형 트랙의 반지름을 줄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름을 재서 반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재면 돼요. 그리고 원형 트랙에 여기 반지름을 잴 때는 트랙이 보면은 안쪽으로 홈이 있어요. 이 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라인에 여기 트랙에 여기 라인 여기에 중앙 정도로 맞춰놓고 길이를 측정하면 돼요. 약간 그래야 끝단에서 끝단까지가 아니라 중앙 정도로 맞춰놓고 그렇죠? 그 정도로 위치로 해서 여러분들이 측정을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이렇게 잘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잘 이해가 갔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어디까지 설명을 했죠?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기가 중요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냐면 부가 원형 트랙의 꼭대기 T점은 바로 여기에요. 원형 트랙의 꼭대기 T점 여기를 간신히 접촉하면서 지나갈 때 그때 위치를 이렇게 측정하여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거는 지금부터 실험으로서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잘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되는 거냐면 부를 무조건 꼭대기에서 이렇게 출발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지금 이쪽 트랙은 얘를 지금 약간 위쪽에서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홈이 이렇게 파져 있어서 여기를 통과해 나갈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위치를 이만큼 위치에서 먼저 한번 출발을 시켜봐요. 그랬을 때 과연 요 끝점을 스치듯이 지나가는지를 확인을 해봐요. 이해갔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여기를 스치듯이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떨어뜨리는 위치를 약간씩 바꿔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 끝단에서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여기를 쐐하고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이 아닐 거야. 그러면 만약에 또 하나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공은 아래쪽을 통과를 못하고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끝단도 아니고 여기도 아닐 거예요. 이 중간 어딜 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약간 놓칠 뻔했네요. 약간 요만큼 정도에서 출발을 시켜볼게요. 그리고 또 한 명 관찰자가 이쪽에서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여기를 스치듯이 출발을 하는지를. 그렇죠? 아래쪽에서 이렇게 하고 보면 보여요. 자, 그래서 한 요만큼 정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여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를 조금 더 내려보면 돼요. 또는 아래쪽에서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떨어졌잖아요. 간격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약간 올리면 돼요. 약간 올려서 다시 한번 측정을 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측정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공이 이 부분을 스치듯이 통과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내리면 공이 스치지 않고 밑으로 뚝 떨어지고, 그리고 약간 올리면 공을 여기를 쐐하고 지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중간 마치 여기가 조금 전에 표현했듯이 스치듯이 지나가는 데를 여러분들은 공을 아래쪽부터 놓고 위쪽으로 올려가면서, 이게 더 현명해요.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찾는 것보다는 아래쪽에서, 여기는 확실하게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안 통과한다는 걸.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여기를 처음으로
스치듯이 통과하는 데를 찾아서 처음으로 통과하는 위치를 찾아서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보면은 스티커가 있어요. 이렇게 스티커로 그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표시를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실험을 할 때는 그 위치에서 일괄적으로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 위치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혹여라도 이런 스티커가 없으면은 거기에다가 보드마커 같은 거를 여기 트랙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위치를 찾아서 여기를 표시를 해놓고 실험을 해야 돼요. 아까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T점을 간신히 접촉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야, 그렇죠? 간신히 스치듯이 접촉하면서 지나가야 그때 쇠구슬 입장에서는 요점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중력하고 그리고 또 하나 구심력 자체가 같게 돼요. 바로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출발시킨 위치 에너지를 찾은 이 위치 에너지가 끝단에서의 속도로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뀐 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오차는 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조금 아까 설명을 했듯이 여기에서 간신히 접촉하면서 스치면서 지나가는 위치를 찾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H를 여러분들은 그 H를 이렇게 줄자로 재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줄자로 재서 바닥면까지 줄자로 재서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제 공은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바닥면에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 공을 놓고 나서 한번 실험을 먼저 해봐요. 그러면 공은 쭈루루 굴러내려와서 여기에서 한 바퀴 원운동을 한 다음에 바닥에 떨어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다가 종이하고 먹지를 깔면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위치에다가, 이 위치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놓고, 그리고 여기를 먹지로 이렇게 덮어놔요. 요 위치를, 먹지가 떨어졌네요. 자, 이 위치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돼요. 위치를 이렇게 찾아서, 그리고 나서 여기를 종이 테이프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라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위치 자체가, 이 종이가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그리고 또 하나,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나중에 여기 공이 어디에 떨어져 있나를 보려고 여기는 먹지를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들면서 아래에 있는 종이까지 같이 딸려 올라와요. 그러면 수평도달거리 이만큼을 잴 수 있을까요? 얘를 이렇게 들어서 치웠는데 그러면 측정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를 종이 테이프나 뭐 어떤 거를 스카치 테이프나 이런 거로 붙여가지고 못 움직이게 고정을 시켜놓으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고정을 시킨 후에 그 위에 먹지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자, 그리고 안 그러면 여기를 종이 테이프로 고정을 안 하면은 나중에 먹지만 조심스럽게 들어도 돼요. 하여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그 뒤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같은 위치에서, 요 같은 위치, 아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간신히 접촉하면서 지나가도록 찾은 그 위치에서, 지금 여기 실험을 해보면은 이 정도로 위치에서 일괄적으로 공을 이렇게 연속해서 떨어뜨리면 돼요. 여기는 한 번 떨어뜨리고 길이를 측정하고 한 번 떨어뜨리고 길이를 측정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제 표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횟수를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라고 해서 수평도달거리라고 하는 자체는 이쪽 실험에서 보면은 요전부터 아까 우리가 삼각추로 바닥면에다가 고정시킨 여기 표시를 해놓은 고전부터 여기까지 공이 떨어지는 데까지를 길이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길이를 여러분들이 측정을 할 때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10번을 측정을 하라고 했으니까 가끔씩 보면 학생들이 한 번 떨어뜨리고 길이 측정하고 한 번 떨어뜨리고 길이 측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거는 10번을 그대로 다 떨어뜨린 다음에 그 뒤에 한 번에 먹지를 열고 그리고 한 번에 줄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게 실험상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험을 마무리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질량이 다른 구, 그러니까 여기 아까 쇠구슬이 큰 거로 실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쇠구슬이 작은 게 질량이 다를 테니까 이거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해서 데이터표에 기록을 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질량이 다른 구로 실험을 이렇게 반복하는 데까지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각도를 바꿔주는 거예요. 각도를 바꿔주고 나서 이 각도를 바꿔서 한두 번 정도 실험을 재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각도는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거냐면 이쪽에 클램프라고 하는 자체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 지면이 각도가 이렇게 들리는 게 보이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던 게 아래쪽을 내려주면은 얘가 이렇게 들릴 거예요. 이렇게 각도를 한 번, 두 번 정도 바꿔서 실험을 반복하면 돼요. 이때 특징은 얘를 너무 이렇게 놓으면은 쇠구슬이 여기를 통과를 할까요? 통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심한 각도를 이렇게 꺾으면 안 돼요.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죠? 왜냐면 이렇게 놓으면은 쇠구슬은 여기를 통과를 못 할 테니까 가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그 적절한 각도를 찾아서 여러분들은 실험을 두 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각도를 어떻게 측정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각도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면 돼요. 각도기를 가지고 여기다가 놓고 기준을 잡아서 여러분들은 각도를 이렇게 측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실험 자체는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다시 이렇게 놓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 여기 각도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리고 높이의 H1 여기를 찾는 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각도가 있기 때문에 아까 표시했던 요 위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요 위치가 아닐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똑같이 공을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올려가면서 여기를 간신히 접촉하면서 지나가는, 다시 말해서 간신히 스치듯이 지나가는 위치를 다시 찾아서 그 위치를 다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 위치가 어딘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표시를 해줘요. 다시 그 위치를 표시를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똑같은 위치에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다시 여기에다가 종이와 먹지를 이렇게 깔고 여기에서 찾은 똑같은 위치에서 같이 여기서 공을 떨어뜨려 가면서 이때 수평 도달 거리를 찾아서 이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기록들을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세타가 각도를 이룰 때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면은 그렇죠?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도를 세타 1 해서 여기다 한번 기록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각도를 바꿨으면은 그 각도를 다시 기록을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값 자체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이 연속적으로 쇠구슬을 떨어뜨리는 이렇게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찾으면 이제부터 뭐를 해야 되겠어요? 이 찾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분석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 수평일 때 이 데이터 값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여기에는 표를 채우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에너지라고 하는 거의 보존 법칙, 다시 말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스스로 한번 이렇게 한번 느껴보면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각도를 이룰 때도 마찬가지예요. 각도를 이렇게 이룰 때도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값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식 자체는 어떻게 유도를 한 거냐면은 이 물체 자체가 여기서 공이 이쪽에서 떨어질 때 실제는 여기에서 포물선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포물선 운동을 고려를 해서 식을 세우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요. 그쪽 식을 일단은 활용을 해서 산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여기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분석을 해서 이 개념 자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려고 먼저 노력을 해요. 왜냐면 실험이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실험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먼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시 우리의 실험 목표로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병진운동, 회전운동 그리고 또 하나 위치 에너지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나 하는 거를 꼭 한번 이해를 해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식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나 하는 것도 꼭 한번 이해들을 해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실험과 이론을 두 가지를 동시에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현상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현상을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한 현상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간단하게 보고서를 작성을 해보고 그리고 다시 이거를 PPT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발표도 한번 이렇게 해보길 바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들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